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협동조합에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자산 운용 계획을 이제 살피는 것을 좀 살펴본 다음에 우리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시험 과목 관련돼서 약간 안내를 좀 드리도록 이제 할게요. 네. 우리 이제 아까 처음에 좀 얘기했듯이 우리 협동조합의 이제 출자금을 얼마나 걷어야 되는지, 이제 또는 우리 이제 자산 조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사실 가장 처음에 시작은 사업 계획에 있다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그 재정 계획을 이제 수립할 때 사업 계획을 먼저 작성을 이제 하고 여기에 이제 우리 이제 자산 이제 투자 계획이 이제 나오는 거죠. 어떤 자산을 보유해야 되는지를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나의 어떤 이제 출자 계획과 그리고 이제 부채 계획이 있고, 여기에 이제 더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이제 그 정부의 정책 자금을 같이 이제 활용을 이제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이제 가장 이제 정상적인 경로예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제 많은 이제 사업체들이 거꾸로 가는 경우들이 있죠. 예. 어디서 출발하냐면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해요. 예. 돈이 얼마 있다더라. 그러니까 이 돈 갖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요거 받으려면 1억 원 받으려면 자부담 한 20% 있어야 된다더라. 그러니까 2천만 원 출자해야지. 그럼 1억 2천 가지고 이제 뭘 할 수 있지? 뭘 할 수 있지? 산 걸로 뭘 할까? 이제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설사 그렇게 출발하더라도 다시 한번 재점검을 이제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이 우리가 하는 요 사업에 필요한 이제 자산이 어떤 거고, 그 자산을 조달하려면 이제 어떻게 조달을 해야 되고, 조달 과정에서 정책 자금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살펴봐야 사실 이 정책 자금을 이제 받는 것도 더 수월하고요. 설득도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논리 구성을 이렇게 이제 실제로도 이렇게 해야 되고, 논리도 이렇게 이제 만들 필요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요 사업 계획이 이제 있다고 치면 이 사업 계획에 따라서 이제 자산 투자 계획을 이제 세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해 이제 사업을 이제 계획을 하면 총회나 이제 이사회에서 자산 운용 계획 같은 거를 또는 자본 예산안을 이렇게 이제 편성을 한번 이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 예산안을 이제 편성을 이렇게 이제 하시게 되면 지금 이제 올해 요 이제 조합의 예로 보면 여기는 사무실 하나를 내서 이제 매장 하나를 더 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요 매장을 내는데 보증금이 1,000만 원 들어가고 기계랑 비품 이제 사는데 1,500 정도 이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운반 차량을 하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간다. 그래서 3,500만 원의 자산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매장 하나를 내는데 3,500만 원의 자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는 3,500만 원을 어디서 조달할 건지를 계획을 이제 세워보는 거죠. 그래서 출자금으로 1,000만 원을 일단 모으자. 그런데 이제 이 1,000만 원은 이제 1,00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매장 한 개를 더 내니까 매장을 이용할 수 있는 조합원들도 우리가 이제 늘어날 수 있을 테니까 신규 조합원 가입으로 인한 이제 출자도 있을 거고, 그리고 기존 조합원들도 증자를 해서 출자금을 마련해 보자. 그리고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는 이제 차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이제 누적 이익금, 우리가 임의적립금이나 이런 것으로 이제 1,000만 원 이제
투자를 이렇게 해서 3,500만 원을 마련하자. 뭐 이렇게 이제 자본 예산안을 편성을 하고, 이 자본 예산안을 편성할 때 주요한 목적은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두 개는 뭐 내부 적립돼 있다고 하더라도 출자금하고 차입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합원들한테 자 우리 100만 원씩 더 출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출자에 대한 이유를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차입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은행 차입은 뭐 다르겠지만 개별적으로 이제 차입을 할 때는 사실 조합원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차입을 이제 얻어야 되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출자든 차입이든 이 조합원들과의 어떤 이제 토론을 위해서 이제 자본 예산안을 편성을 한다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토론이 잘 되면 될수록 출자나 차입이 잘 되는 거고요. 이 토론이 잘 안 되고 설득이 잘 안 된다 이러면 출자나 자본 계획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상담했을 때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똑같았거든요. 뭐 이제 요거 준다더라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이제 모인 조합원들이 필요한 게 어떤 것들을 생각을 이제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공동으로 사용할 공동 기계가 필요합니다. 그 기계를 통해서 뭔가를 할 거고 조합원들이 지금 다 그 기계를 이제 렌탈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렌탈 비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10명이서 그 이제 내는 렌탈비만 해도 이제 어마어마한데 차라리 그 기계를 사가지고 우리 돌려 쓰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묻는 건 이렇게 묻는 거죠. 그 협동조합 만들려면 출자 얼마 해야 돼?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가장 좋은 대답은 이런 거죠. 그 기계 얼마짜리예요? 이렇게. 그게 한 1억 5천 정도 하죠. 그럼 10명이서 1,500만 원씩 출자해야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1,500만 원 너무 부담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얼마까지 출자하실 수 있는데 하니까 한 500 정도면 뭐 그럼 나머지는 빌려야겠네요. 이렇게 이제 어디서 빌리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빌릴 때가 좀 막막하잖아요. 아니면 그 중에 누군가 어디서 빌리면 된다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을 거고 빌리는 게 막막하면 야 그럼 100만 원씩 더 내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본 조달 계획을 같이 작성을 이제 해보시는 거고 그런 토론 과정을 통해서 이제 조합의 출자나 뭐 이제 자본을 좀 더 이제 건강하게 조달을 할 수 있고 이게 없으면 이제 주요 뭐 이사장이나 임원들만 출자를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불균형이 이제 발생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쓰면 예전에 그 뭐 이제 예전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금 일보, 자금 월보 이런 것들을 막 만들었어요. 그 자금이 나가는 때 들어오는 때 이런 것들을 계산해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하면 좋고요.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이제 자본 예산 짠 것을 이제 월별로 어떻게 조달할 건지를 자금 계획표를 이제 작성을 이제 해보시면 돼요. 이제 여기 이제 약간 비슷한데 좀 다른 거죠. 요 협동조합은 이제 새롭게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데 4,500만 원의 자금을 이제 마련을 이제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조합원들이 5명의 조합원이 탈퇴하나 봐요. 그래서 5명의 조합원이 탈퇴를 하고 탈퇴한 조합원들한테 이제 100만 원씩 이제 나눠 이제 줘야 돼요. 그래서 500만 원 반환금까지 포함해서 요거는 우리 자본이 지출될 계획인 거죠. 그래서 차량, 비품, 시설, 보증금 이런 거 마련하는데 또 투자금 방환까지 또 차입금 상환도 있네요. 차입금 상환하는 것까지 해서 4,500만 원이 이제 올해 집행이 돼야 된다. 우리 자본이. 이거는 수입 지출은 아니에요. 그렇죠? 사업상의 지출은 아닌 거죠. 영업 지출은 아닌 거고 우리 자본 지출인 거예요. 요 정도의 자금을 우리가 4,500만 원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론을 이렇게 쭉 한 겁니다. 토론을 해서 이거를 전년도 우리가 사업을 해서 이제 500만 원이 남았으니까 그 500만 원은 여기에 전액 이제 투자를 이제 하고
그리고 5명이 탈퇴했으니까 탈퇴한 만큼은 조합원을 더 신규 모집하자, 5명은 더 신규 모집하자라는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나머지 조합원들이 50만 원씩 증자하자. 그래서 이제 50만 원씩 50명이 2,500만 원을 증자하고, 그리고 신규 5명 가입하는 사람들도 기존 100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으로 이제 가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자격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차입해서 4,500만 원을 이제 마련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이렇게 계획 세운다고 돈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4,500만 원을 이제 수입이 되는 시점하고 지출되는 시점에서의 이제 월 계획들을 한번 세워봐야 돼요. 요 이제 잉여금은 이제 전년도 단기 잉여금이니까 이제 바로 있는 거죠. 현재 5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당장 쓸 수 있는 건 500만 원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4,500만 원, 4,500만 원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 손 치더라도 당장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500만 원인 거죠. 약정은 우리 이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거는 요 2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이제 차입하는 거는 이제 조합원들한테 차입을 하는데 이제 이자를 4%씩 이제 주는 걸로 약정을 하고 이제 차입을 하자, 750만 원 차입을 하자. 그래서 조합원들 공고를 내는 거죠. 여윳돈 있는 사람은 750만 원까지는 우리가 이자 4%를 또는 5%를 줄 테니까 빌려주세요. 이렇게 공고를 이제 하고, 요거는 이제 5월 달까지 모집을 하자라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입금은 5월 달에 모집 완료를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증자는 출자금은 우리 3월까지는 증자를 이제 하자라고 이제 같이 이제 계획을 하는 거죠. 총회를 뭐 2월이나 3월달 하는 거니까 총회 끝나고 50만 원씩은 바로 내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조합원은 이제 가입 모집을 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이 언제 모집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월부터 이제 1명씩 정도 목표를 세워서 모집을 하자. 물론 이제 4월 달에 뭐 2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목표를 세우는 거죠. 이렇게 세워서 8월까지는 이제 모집을 이제 완료하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입이 1월 달에는 500만 원 있고 3월 달에는 3,700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요 이제 그 사무실을 얻는 시점은 3월이 돼야 얻을 수 있는 거죠. 수입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3월 달에 사무실을 얻고 이제 그 다음에 인테리어 시작해가지고 인테리어 잔금 집행하는 것은 이제 5월 달에 잔금 집행을 이제 뭐 하고, 그리고 비품은 이제 그 다음 달에 비품을 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금 이제 계획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죠. 이건 약간 이제 좀 거칠게 세운 거고,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잘 이제 세우면 세울수록 그러니까 누수 없이 우리 자금 집행이 잘 이제 될 수 이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짜면 조합원들이 이제 신뢰를 가지고 이제 출자나 차입에 참여를 이제 해볼 수 이제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생협들이 이제 매장 낼 때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자본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제 매장을 이제 내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가지고 조합에서 이제 출자금 모집할 때나 또는 이제 사업을 확장할 때 참고로 계획을 뭐 세워보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지 예산, 사실 수지 예산은 그러니까 수입 지출 예산을 세우는 거는 크게 의미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왜 그러냐면 내가 수입을 어떻게 이제 이제 예상하는지가 내가 예상한다고 수입이 되는 게 이제 아니니까요. 이제 대신에 이제 지출 예산을 편성할 때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다른 것보다는 우리 조합의 운영의 고정 경비를 얼마로 책정할 것인지를 이제 가늠하는 거죠. 그래서 자본 예산은 이제 그렇게 세우고 그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뭐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입 지출 예산을 편성하고
이대로 안 되면 뭐 큰일 나 이렇게 이제 본다기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이제 그 진행할 때 기준이 되는 거죠. 뭐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매출이 한 뭐 이제 매월 1,000만 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매출이 3,000만 원씩 돼요. 그러면 인건비가 더 늘어나야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인건비가 이제 이렇게 책정했으니까 그 총회에서 이렇게 책정했는데 사람 더 뽑으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요 정도 수입일 때 요 정도 지출이 된다고 하는 이제 기준을 마련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당연히 수입이 확장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이제 확장되는 거죠. 반대로 수입이 줄어들면 경비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기준점들을 마련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이제 편성을 이제 해야 되고, 그런 이제 그 논의가 불충분하면 조합에서 이런 게 또 갈등이 돼요. 왜 이렇게 세워놨는데 왜 이렇게 지출을 이제 안 했냐, 뭐 내지는 이렇게 세워놨는데 왜 넘어서 지출을 했냐, 뭐 등등 이런 이야기 되는 거니까 그런 이제 논의들을 잘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정과정표는 자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개정 과목은 반드시 어떻게 잡아야 된다 이런 이제 그 뭐 그런 건 없어요. 대신에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뭐 협동조합이나 다른 기업하고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창의적으로 개정 과목을 만드는 거는 바람직하진 않죠.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 다 급여라고 하는데, 야, 우리는 이제 급여라고 하지 말고 활동비라고 하자 이렇게 하면 이제 혼선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이제 창의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우리 조합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개정 과목을 만들어서 이제 쓰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예산 작성할 때 예산서 앞에 뭐 이런 이제 총칙 같은 걸 붙여놔도 되고 뭐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는 뭐 참고를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를테면 이제 이제 이게 있는 이유는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아까 수입 지출 예산만 딱 붙여놓으면 이제 나중에 항상 그 이제 말로 하는 거는 그 이제 싸움거리가 돼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당연히 매출이 늘어나고 사업이 확장되니까 이제 기존 인력으로 부족하니까 알바도 쓰고 이렇게 하면 인건비가 늘어나잖아요. 근데 지출 예산보다 늘어나서 이렇게 이제 지출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문제를 이제 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걸 하나 붙여놓으면 이제 좋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량의 증감이나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예산 변동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기준들을 이제 총칙에 붙여서 이제 설명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분쟁의 소지가 이제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두시면 되고요. 요 뒤에 이제 원가 관련돼서는 이제 내용이 약간 이제 어려워요. 어려운 게 좀 있어가지고 그 이제 손익분기점 계산하는 것만 잠깐 설명을 드리고 좀 쉬었다가 이제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원가회계는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이제 관리회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원가를 책정하는 목적은 이제 그 외부에 우리 원가가 얼마예요 이렇게 공개하려고 원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이제 우리 내부에서 이제 관리용이죠. 또 외부의 원가를 이제 공개를 할 때도 뭔가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원가를 이제 공개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합리성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것도 이제 크게 세 가지 목적으로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되는데 이건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조합에서 협동조합의 사업을 하면서 이제 우리 들어가는 비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려면 또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야 타당성 있는지를 살펴보는 목적이 이제 크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원가의 구성 요소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원가 회계할 때 원가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노무비나 재료비는 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은 원가를 구성할 당시에 비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이제 이 상품을 제품을 만든다고 하면 이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나 재료비가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는 건 이 제품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제품은 팔릴 때까지는 재고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비용이 되는 시점은 이 재고가 만든 제품이 팔릴 때 이제 비용이 되는 거고, 그 전까지는 계속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원가 회계를 하는 목적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시점하고, 특히 이제 제조업하는 경우는 그런데 만드는 시점하고 그리고 판매하는 시점이 달라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 판매가 많이 일어날 때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판매가 이제 적을 때 적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여기서 뭐가 문제가 돼요? 사람이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3명 있는데 재료비야 뭐 이제 많이 만들 많이 들어가고 적게 적게 들어가지만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많이 팔릴 때 쫙 늘렸다가 그렇죠? 적게 팔릴 때 쭉 줄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노동 시간에도 한계가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게 팔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일정량을 만들어야 돼. 만들 때는 항상 만들 때는 일정량을 만들고 우리가 판매되는 양이 이렇게 이제 된다고 치면, 판매는 이렇게 되더라도 제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조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일정하게.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원가 회계를 원래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안 팔릴 때는 재고가 계속 쌓이겠죠. 계속 만들겠죠. 이제 일하는 사람한테 그런 부담을 주면 안 돼요. 그렇죠? 안 팔리는 거 왜 계속 만들어? 그리고 이제 많이 팔릴 때는 그때 똑같이 만들면 재고가 계속 줄어들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이제 사이클에서 이 가운데 점을 어떻게 잡을 거냐 우리가. 이거는 누구의 몫이냐면 경영자의 몫인 거죠.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원가 회계를 한다고 이제 보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원가를 요 세 가지를 이렇게 두고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단위당 원가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이 단위당 원가를 계산할 때 사실 재료비는 뭐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재료비는 이제 많이 만들수록 이제 만드는 비중에 따라서 원가가 이제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가는 총 원가는 이제 많이 여기가 이제 제조량이에요. 이제 원가고, 그러면 만들면 만들수록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제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료비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노무비예요. 노무비는 이제 총 원가가 일정해요. 그렇잖아요. 이제 한 사람한테 주는 이제 급여는 매달 이제 일정하죠. 경향적으로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일정해요. 일정한데 이제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단위당 원가가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조 계획을 세울 때는 이제 원가를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급적 많이 만들어야 원가가 떨어져요. 그렇죠? 예. 근데 많이 만들어면 이제 재고 부담이 생기죠. 재고 부담은 이제 어디에 오냐면 여기 이제 여기에 나오는 여기 이제 제조 간접비에 부담이 생겨요. 뭐 창고 비용이나 또는 이제 재고 파손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는 의사결정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저 판매량을 보고 어디까지 재고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재고 끝까지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야 이제 단위당 원가가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이제 요거를 이제 감안해서 이제 우리 원가 계획을 이제 세운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합산돼서 만약에 그 제품이 팔리면 이제 매출 원가를 이제 구성한다고
이제 보시면 이제 되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 원가 계산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이 소규모 기업일 경우에는 이 판매 인원과 제조 인원이 구분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게 막 만들고 있다가 손님 오면 팔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노무비를 이제 어디까지가 이 노무 원가로 판단을 해야 되는지도 약간 이제 모호할 경우들이 있죠. 그런 거는 이제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내가 이제 배분을 이제 해봐야 되고, 또 원가를 이제 보수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이제 좀 뭐 이제 약간 이제 좀 이익 중심으로 볼 거냐, 뭐 이제 여기에 따라서도 원가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요. 이거는 경영자가 잘 판단해야 돼요. 어떻게 이제 판단할 것인지는. 이를테면 이익 중심으로 볼 거면 그냥 재료비 원가만, 변동 원가만 이제 보면 이제 되고요. 좀 보수적으로 원가를 판단하려면 이제 노무 원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따져서 이제 계산을 이제 해봐야 되는 거죠. 네. 자, 제가 요거는 그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냈어요. 이거는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거 이제 손익분기점 계산하는 건데, 이게 그 이제 우리가 손익분기점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제 이제 CVP라고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조업도에 따라서 그 회사의 어떤 이제 매출을 이제 살펴보는 건데, 이거는 사실 다른 것보다는 우리 사업 타당성을 살펴볼 때 우리 회사가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려야 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 게 그 회사의 영업 정책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네. 그냥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네. 이제 이 손익분기점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고정비예요. 고정비. 이 고정비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손익분기점은 그냥 이제 굉장히 이제 무식하게 얘기하면 우리 손익계산서 상에서 이 매출 이익하고 판관비가 같으면 손익분기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손익분기점은 내 고정비를 감당할 수 있는 이제 매출 수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고정비를 두고 이제 계산을 이제 하시면 되고, 이제 가장 쉽고 직관적으로 이제 계산할 수 있는 방식은 자료에는 없는데, 점 매출이죠. 고정비를 그 이제 우리 이제 이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공원이익이죠. 네. 고정비를 이익률로 우리 마진율이라고 부르죠. 이익률로 나눈 게 손익분기점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정비가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뭐 인건비, 뭐 월세, 뭐 전기요금, 뭐 등등 이렇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이게 1,000만 원이에요. 이게 1,000만 원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품 하나를 팔아가지고 남는 이제 이익금이 뭐 20%다. 그러면 이걸 0.2로 이제 나누는 거죠. 네. 그럼 이게 손익분기점 매출이에요. 얼마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계산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다 계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코디네이터 시험이 산수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다 계산할 수 있지만 산수 시험은 아니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서 틀리면 되게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 볼 때는 계산기를 이렇게 지참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이제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이소 가면 2,000원 주면 사니까 다이소 가셔서 계산기 사가지고 이렇게 오시고, 이제 공학용 계산기 이런 건 안 되죠. 네. 메모리 기능이 있는 계산기는 안 되고, 당연히 핸드폰 안에 있는 계산기도 안 돼요. 네. 단순한 2,000원짜리 계산기를 가지시고 이제 오셔야 되고, 요건 이제 눌러보시면 돼요. 1,000만 원 나누기 0.2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하시면 5,000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숫자가 뭐 이제 다르게 나올 테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 회사가 5천만 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품 하나가 이제 뭐 1,000원이다. 몇 개 팔아야 돼요? 네, 10,000개죠, 10,000개. 네,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계산기가 필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상품 10,000개를 팔려면 이제 영업일이 20일이면 하루에 몇 개씩 팔아야 돼요? 네, 그렇죠. 그 손님 몇 명 들어와야 돼요? 등등 이제 요런 게 우리 이제 기본적인 이제 타당성 이제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 손익분기점에서 시작하는 거죠. 이게 가장 쉬운 게 카페 창업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이 고정비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카페가 고정비를 중심으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 카페 커피 요즘 커피 맛있어서 가나요? 그런 데도 있죠. 네. 카페는 보통 뭐 하러 가요? 그렇죠. 분위기 즐기러 가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고정비에 투자하는 사업이거든요, 사실.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 거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데일수록 이제 요런 이제 타당성 분석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걸 토대서 나중에 이제 거기에 뭐 이제 유동인구라든지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님한테 물어봐야죠. 여기에 손님이 하루에 몇 명이 들어와서 그 손님이 얼마를 이용을 해야 이 고정비를 감당할 수 있다. 거기에서 이제 영업 정책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만들었다고 해서 영업 정책이 이제 나온 건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기본 자료를 만드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요. 단위당 원가를 만들기. 이거 0.20%면 이게 이제 이거 원가가 얼마라는 거예요? 네, 원가 800원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200원 남는다는 거잖아요. 아까 이익률이 20%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 뭐 단위당 원가를 통해서 몇 개를 팔아야 되냐 뭐 등등 이렇게 해서 이제 파생 문제들이 생길 수 있죠. 네. 그래서 요걸 기본으로 해서 뭐 이제 생각을 이제 해볼 필요가 이제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뒤에 나오는 뭐 공원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여기에 대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손익분기점을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영업 정책을 만드는 것과 더불어서 현재 당장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를테면 이제 요게 이제 공원 이익이에요. 그래서 요건 이제 이익률이죠. 요 이익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익률은 요거는 매출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익이 높아지잖아요. 비율이니까. 그래서 이 0.2%면 0.2%식으로 공원이 계속 올라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고정비는 이제 고정비니까 이거는 이제 일정해요. 그래서 손익분기점은 이 공원 이익하고 요 고정비가 만나는 지점이 손익분기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아주 무식하게 얘기하면 그 매출 손익계산서의 매출 총이익과 판관비가 같으면 이제 손익분기점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여기가 손익분기점 매출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에 있는데 매출이 여기에 있는데 매출이 여기 있으면 그러면 요만큼 이익인 거죠. 그렇죠? 요만큼 이익이에요. 우리 매출이 이만큼 있으면 요 삼각형만큼 손실인 거예요. 이 삼각형 면적만큼 손실이에요. 삼각형 면적 계산하는 거 아시죠? 이거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만큼이 이제 그 손실액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있으면 이 매출을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림으로 보면 여기 그림 있나? 여기 있다. 우리가 이제 이 손익분기점 매출이 여기면 만약 여기에 있으면 손익분 매출 여기에 있으면 가장 좋은 거는 영업 정책을 새롭게 해서 이 매출이 이쪽으로 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매출의 변동 계산해 보니까 매출의 변동을 일으키기가 힘들다. 이를테면 이제 어디가 새 차업을 하는데 한 명이
하루에 세차할 수 있는 수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하루에 10대. 이제 손익분기점 때문에 그럼 10대 이상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시간의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렇다 그러면 뭔가 조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조치는 그러니까 여기 매출을 이제 하려면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익률을 높이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익률이 이렇게 가는데 이익률 높이면 기울기가 커지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익률을 낮추면 이렇게 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요 이제 이익률을 이제 높이는 방식이 이제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고정비를 낮추는 방법도 하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있으니까 고정비를 낮추면 이제 이쪽으로 옮겨오잖아요. 손익분기점이. 그래서 고정비를 낮추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매출을 변동시킬 수 없으면 이익률을 변동시키든지 고정비를 이제 변동시키는지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이제 해야 돼요. 근데 이익률을 변동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마진을 높이면 네, 그렇죠. 네. 손님들의 불만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왜 갑자기 비싸졌어? 뭐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인건비가 오르면 임대료도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면 고정비가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고정비가 오르면 손익분기점 이쪽으로 이제 이동해요. 그러면 이제 그 음식점은 음식값을 올려야 돼요. 그렇죠? 네. 음식점을 올려야 이제 손익분기점을 내 정 매출에 맞출 수 있잖아요. 마진을 높인다는 거잖아요. 마진을 높이면 거기서 밥 먹는 손님은 사정을 모르죠. 알바 월급이 올랐는지 임대료가 올랐는지 아는 거는 내 음식값 올랐다는 것만 이제 아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 없이 이제 음식값을 올려버리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꿀 때 이렇게 바꾸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또는 고정비를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네, 고정비를 낮추면 네, 그렇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생산량, 복리후생 뭐 이런 거에 직원들이 불만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품질이 떨어지거나 수율이 떨어지거나 이제 뭐 이럴 가능성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고민하면서 뭐 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요 이제 재무정보 분석하는 게 산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손익분기점 계산해서 이거 안 맞네? 야 그럼 고정비 낮춰. 뭐 이제 변동 낮춰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런 근거를 다루하는 거고 그럴 때 어떤 문제가 파생되는지를 살펴서 그런 문제가 없는 선에서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자료로 이제 우리가 활용을 이제 해봐야 이제 되는 겁니다. 그 뒤에 있는 뭐 이제 다른 원가에 대한 이제 내용들은 잠깐 쉬었다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마치기 전에 쉬는 시간 갖기 전에 우리 시험 과목에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이제 좀 드릴까 하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안내에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섯 과목마다 이제 이제 해당되는 이제 강의들을 다 이제 배정을 이제 해놨어요. 그래서 그 강의 교재를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교재를 충실히 보면 합격선은 충분히 넘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뭐 계속 이제 보면 볼수록 이제 헷갈리는 점들이 있으니까 뭐 이제 우리가 교재에 충실하면은 이제 만점을 받겠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뭐 엉뚱한 데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협동조합 원로는 주로는 이제 협동조합 역사에서 많이 냈어요. 네. 이게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협동조합 역사 부분들을 좀 이제 잘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한국의 이제 사회적 경제 제도가 도입되는 그 과정에 대한 이제 이야기도 일부 이제 출제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유승민 사장님 이제 자료를 좀 보시면 자료가 많지 않잖아요. 거기는 보시고 이제 참고를 이제 해보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이제 요 협동조합 기본법이 사실 좀 문제인데, 이거는 사실 자료에 다 있다고 하기는 어려워요. 예, 이제 그 변호사님 강의 자료가 굉장히 충실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시면 그 자료에서 거의 다 나온다고 이제 보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이 법률이기 때문에, 이제 이 파생되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뭐 이를테면 제가 지문을 주고, 이 지문에 해당되는 저촉되는 사항이 뭐가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단답형이 아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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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이 전체적인 법의 맥락을 좀 알아야, 그러니까 이제 그 조문을 안다고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법의 취지나 그 맥락들을 좀 이해를 이제 하셔야 되고, 그 맥락은 제가 그때 저도 강의를 같이 들었는데 변호사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런 취지를 잘 이해하시면 이제 맞출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하고 이제 관련 이제 준용 법률들은 한 번 정도는 한두 번 정도는 다 보시는 게 좋아요. 양이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이제 기본법 그 법령정보센터 가면 이렇게 준용 법률들은 다 링크가 돼 있거든요. 그 링크 눌러가지고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돼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보시고, 이게 그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하고 협동조합의 설립과 해산,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출제 포인트는 실무에서 많이 실수하는 것들이에요. 제가 이제 7년 동안 이제 협동조합 설립 이제 상담도 하고 이제 이제 지원도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잘 모르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요 이제 일반 협동조합 외에 이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모르고 실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실수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시험 문제 한번 틀려보면 또 기억이 많이 남잖아요. 네, 그런 취지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직 변경에 관련된 부분도 좀 몇 문제 좀 있습니다. 사회자 협동조합으로 조직 변경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그 사업 모델과 이제 마케팅은 약간 반반이에요. 이제 이게 그 기본 마케팅 이론은 제가 교재에 있는지 없는지, 제가 그때 그 강의를 못 들어가지고 교재에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내긴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이제 굉장히 그 이제 상식에 가까운 마케팅 용어들이 있어요. 네. 그거는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뭐 이제 그거는 강의에서 얘기 안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사실 좀 곤란해요. 예. 이제 좀 상식에 있는 이제 마케팅 용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만약에 모른다고 하시면 이제 공부를 더 하셔야 되는 거죠. 네. 네. 굉장히 어려운 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렇고 대신에 협동조합 비즈니스 모델은 이게 이론이 정립되어 이기 때문에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에 충실하게 됐습니다. 교재를 잘 이제 살펴보시고 하시면 되고, 협동조합 경영 실무는 오늘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나와요. 오늘 얘기했던 거랑, 그리고 이제 협동조합 이렇게 법률 관련된 것도 약간 섞여 있는데, 우리가 협동조합을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사회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고, 또는 이제 이사회 운영된 뒤에 효과가 어떻게 귀속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협동조합 운영하는 실무자들이 처리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거의 관련된 문제들을 같이 이제 냈고, 협동조합 회계 세무는 그 영규동 회계사님 강의 자료를 철저하게 이제 잘 파시면 됩니다. 거기서만 나와요. 거기서만 나오고, 이제 경영 실무랑 이제 회계 세부는 어쨌든 특성상 계산하는 문제들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계산기를 가지고 오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들 이제 수기로 풀어서 계산하실 수 있는 문제긴 하지만 계산기 갖고 오라고 해서 어려운 계산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암산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시간이 쫓겨가지고 틀리거나 뭐 이제 이러지 마시라고 이제 계산기 지참하라고 하는 거고 그 계산 능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하시면 이제 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참고하셔서 이제 공부를 이제 하시면 될 거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시험 못 보시는 분들이 이제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대로 이제 이 경보가 해제되는 대로 바로 2차 시험을 이제 이제 준비할 테니까 그때 시험을 보시면 이제 되실 것 같고 당연히 1차 시험하고 문제가 똑같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다르게 이제 나올 겁니다. 나올 거고 그리고 어쨌든 앞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에 이제 컨설턴트로 이제 모시려고 이제 요 자격 시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자격 시험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컨설턴트 모집 공고를 이제 낼 거예요. 그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없습니다. 다 같아요. 다 5점씩입니다. 네. 4점씩이죠. 네, 네, 4점씩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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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언론에 있죠. 네, 네, 언론에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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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이제 실무 관련된 내용은 없고 사회적 경제가 도입되게 된 배경 이런 게 있고 뭐 이제 마을기업 뭐 이제 사회적 기업 실무 관련된 건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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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하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강의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